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소중이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영화를 이제 올렸어요. 프롤로그를.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어떻게 서로 지냈는지 한번 근황을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프닝 토크로 근황 얘기하기 딱이고요. 저는 이제 프롤로그 녹음한 뒤에 난생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녹음 파일을 편집해 봤고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오, 재밌으셨어요? 네, 되게 뭔가 생각보다 재밌었고 그래서 할만하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주말에 오랜만에 보는 친구 만나서 그 친구랑 진짜 뭐 4차까지 간 것 같아요. 술을 마셨다는 건 아니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카페 갔다가 밥 먹고 또 다른 카페 갔다가 친구네 집 가서 그래서 오래 놓으셨네요. 네, 새벽 3시까지 얘기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하니까 서로 할 말도 그러니까 각자가 있었던 일들도 있고 이래서 대화가 되게 풍성했던 느낌? 그럼 네,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또 오늘 녹음하러 오기 전에 이제 땀도 운동으로 쫙 빼고 부지런한 하루셨네요. 네, 빨래도 이제 개고 널고 너무 부지런하다. 바쁘게 왔습니다. 그럼 수수님은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편집하고, 아르바이트 이제 계속 하고, 그 파트타임. 네, 요즘 또, 처음으로 최근에 간이 집들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때 어땠어요? 엄청 바빴어요? 준비하느라 바쁘고, 또 네. 설거지 엄청 쌓이고, 설거지.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이제 이야기하고, 네, 그랬습니다. 좋았고, 네. 수수님이 뭐 대접해 줬나요? 요리를? 파스타를 해줬는데, 원래 파스타 잘하거든요? 근데 네. 그날 4인분용 하려니까 힘들었겠다. 맛이 좀 이상해져서 간이 살짝 네, 어려웠겠네요. 네, 어려워가지고 그냥 치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저희 이번 주 주제는 취미인데요. 사실 저희가 왜 취미를 고르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수수님은 이제 어떤 이유로 취미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사실 취미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나 어디 뭐 쓸 때 항상 있는 칸인데 쓸 때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막 뭐가 특별한 것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사실 일상에서 많은 부분이 취미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취미가 어떤 걸까? 요즘 친구들은 뭐 하지?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서 취미로 하면은 좋겠다 싶었어요. 그럼 희재님은? 저도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첫 타로 뭘 할지 한 3-4가지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취미가 저희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기에도 어려움이 없을 주제라고 생각했고 마냥 가벼운 주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심각한 그런 주제도 아니어서 첫 타로 녹음을 하기에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취미를 할 시간이 좀 많기도 하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취미들이 꽤나 만족스러워서 취미 하면은 나도 할 얘기가 있겠다. 그래서 취미로 픽. 희잼님의 요즘 취미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네. 저의 취미는 일단 예전에 한 몇 년 전 아니면 뭐 최근까지더라도 예전 취미는 이제 말하기 살짝 민망한데 독서, 책 읽기와 영화 감상 그리고 가끔씩 이제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기 이 정도인데 얘네들을 지금의 취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전에도 얘네를 독서, 영화 감상, 뭐 사진 찍기 이걸 취미로 말한다기에는 좀 뭔가 성에 안 차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요즘 취미는 이제 글쓰기랑 그리고 필사,
그리고 굿노트로 다이어리 쓰기, 또 이제 런데이 앱으로 뭐 러닝을 한다 이건 아닌데 그 30분 러닝 훈련이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취미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듣기까지 해서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희재님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왜 예전에 했던 음. 것들은 취미라고 하기가 약간 어려운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뭔가 그 독서, 영화 감상, 사진 찍기 이거를 취미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남는 시간을 때우기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해도 그거를 그냥 나는 쉴 때 이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이걸 취미로 해야지는 뭔가 저에게 설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취미라고 말하기에는, 명명하기에는. 그리고 그게 막 내 마음을 너무 즐겁게 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서 이런 것도 약간 분명히 제가 읽고 싶은 걸 읽는 거고 어떤 책을 읽을지 내가 선택하지만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안 읽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크지만 실제로 하는 건 너무 적은. 그리고 영화 감상도 왠지 킬링타임의 느낌도 컸고, 그러니까 뭔가 회피하거나 도피를 하는 용도로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서 그런 목적이 취미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취미인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필름 카메라는 이제는 뭐 그때 당시에는 취미일 수 있는데 지금은 취미라고 할 수 없는 게 필름 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더 이상 자주 할 수 없게 됐어요. 아니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내가 2달에 한 번은 사진 찍으러 뭐 나가거나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거 없이 이제 필름 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약간 머리에서 지워진 느낌? 그래서 이제 X취미, 구취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즘 취미가 약간 계속 글쓰기 위주가 많기는 하네요. 그쵸. 필사도 하고 다이어리도 이제 글 쓰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는 거니까. 약간 마음의 안정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도 되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요? 너무나도 돈이 안 든다. 그리고 굉장히 가성비가 훌륭하다, 얘네들이. 그런 취미를 우리는. 제가 지금. 근데 뭐 그런 지금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꽤나 괜찮으니까, 하면은 나에게 뭔가 기분 전환되는 것도 너무 큰데, 또 돈은 안 드는데, 뭔가 마음이 건강해져. 그래서 그 좋은 취미, 얘네는 취미라고 내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수수님은 어떤 취미 있는지. 저는 예전부터 근데 몸을 좀 많이 움직이는 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도 막 수영하는 거 좋아했고, 네. 뭐 복싱도 배워봤고, 오, 네. 약간 근데 이게 제 취미는 조금 즐기는 것도 있는데 살짝 스스로를 조금 강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 즐기는 면도 많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여름에는 보통 수영 많이 하러 갔는데 네. 요즘은 헬스. 그냥 헬스장. 네, 헬스장 가서 근력에 요즘 미쳐서 근력 운동하고 있고. 수수님 그거 쇠질한다고 하잖아요. 근력 운동 기구로 하는 거.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잘 못하고. 네. 그리고 사실 전 시간 나오면은 산책 같은 거 많이 갔었거든요. 네. 뭐 내천이나 강가 근처나 아니면은 꼭 나무나 숲 있는 쪽으로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고, 또 사실 이전에 회사 다닐 때는 유튜브 거의 중독자 수준으로 유튜브를 봤는데 그걸 참 취미로 얘기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이전 회사에서 뭐 중간중간에 자기 뭐 시간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특히나 취미 쓰라고 할 때마다 그때 정말 하는 게 유튜브 보는 거랑 걷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가 시간이. 그래서 유튜브 보기를 취미로 쓸 수 있나? 근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봐도 무엇을 보지? 정말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중독적으로 봤죠. 근데 근데 유튜브 볼 때도 뭔가 한 가지를 정해가지고 이 분야를 알고 싶다 해서 막 그걸 깊이 파고들고 여러 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방대하게 네. 여러 가지 본 거죠. 그렇다고 엄청 재미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 시간이요? 네, 그 시간을 살짝 때우려고 아. 보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것도 이제 킬링타임용으로. 네. 근데 그 수수님이 방금 취미도 약간 강박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근데 그때 말씀해줬던 취미들은 약간 활동하는 거, 운동, 막 복싱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운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신 건지 궁금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음. 건강에 대한 집착이 조금 아.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어린이가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너무 개인적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릴 때부터 약간 건강한 삶에 대한 좀 욕망이 있었는지 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근데 네. 어릴 때 아버지가 네. 인라인 스케이트를 같이 자주 아. 타러 가셨어요. 너무 재밌는데. 그것도 약간 좋은 영향이 되지 않았나. 그런 활발한 성향을.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았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 취미는 다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헬스도 혼자 하고 수영도 네. 혼자 하고 산책도 혼자 하고 저는 약간 네. 성향이 아이? 아이여서 내향적이어서. 혼자서 충전하는 시간이 매우 필요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좀 약간 힐링이나 에너지 충전처럼 느끼더라고요. 맞아. 그게 충전이 되는 사람들 있죠. 혼자 시간을 보냈을 때. 네. 아하. 그러면 희잼님은 네. 약간 취미 활동 막 글쓰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보통 혼자 하세요? 아니면은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취미 중에서 글쓰기랑 필사는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님이 이렇게 주로 혼자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딱 반대로 우와 나랑 되게 반대다. 나는 같이 하는 걸 뭔가 공동체성을 띈 그런 모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면이 또 우리가 다르구나 이렇게도 생각했고 글쓰기는 이제 그 토요일에 글쓰기 모임이라고 톡을모라고 제가 다른 친구랑 시작하게 된 모임이 있고 토요일마다 이제 블로그에 글을 발행하는 거죠. 이제 한 2년이 돼가니까 이걸 내 취미로 너 인정. 약간 이런 2년 됐으면 꽤 됐네요. 2년까지 아직 남았지만 거의 2년이 돼가죠. 저는 최근에 합류를 해서 이제 습관을 들이려고는 하는데 2년이 다 돼가는 건 꽤나 그렇죠. 꾸준히 했죠. 네, 꽤나 꾸준히 꾸준한 했죠. 취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약간 취미로 인정. 근데 좀 더 다양한 글쓰기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약간 에세이로만 쓰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필사도 다른 친구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둘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긴 하는 건데 필사는 그 카톡방으로 인증을 이제 주고받는 거거든요. 글감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나는 목적성을 띈 그런 모임을 갖는 거를 좀 좋아한다. 예전에 도서관에서 했던 뭐 독서 영화 모임 이런 것도 잘 나갔었고 그랬어가지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그런 거 좋아하고 그게 있어야 내가 좀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성향이. 혼자서는 생각만 많이 하고 꾸준히 하거나 시작하질 않으니까 같이 하는 데에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수님은 그러면 취미로 인해 어떤 걸 얻으시나요? 저는 에너지 충전. 정말 그게 아까 많은 것 같아요. 말하셨던 네.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걷거나 헬스를 하거나 운동할 때는 네. 또 크게 생각 안 하고 좋아하는 노래 듣거나 팟캐스트 들으면서 해가지고 네. 스스로 에너지 충전하고 건강 회복하고 음.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또 반대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혼자 동굴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해서 그거 즐기시는군요. 그 동굴에 들어가는 걸. 즐긴다기보다는
가끔은 저한테 그럴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다. 맞아. 저도 공감해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남들하고도 또 더 즐겁게 놀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필요하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뭐 힐링,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얻는다 저는. 저는 이제 요즘 취미를 말했을 때 요즘 취미를 제가 답변을 해보고서는 든 생각이 얘네들을 하면서 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글쓰기나 뭐 필사할 때 글감을 고르거나 할 때는 내 취향이 어떤지 아니면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 글을 쓰고 싶은지 아니면은 책에서 이 문장이 왜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내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왜 너는 이게 좋아? 왜 너는 이걸 표현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또 다른 자아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고 그래서 되게 나랑 친해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또 요즘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이제 퇴사하고 쉬는 기간이 길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막 한 달에도 막 영화 극장 가서 본 게 13개 있고 13개 정도의 영화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기도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들도 좋지만 뭔가 그냥 빨리 많이 보고 많이 소비하고 다음 영화 뭐 있지? 이런 빨리 보고 싶다 이런 급한 마음으로 접근했었어가지고 그걸 온전히 즐기고 뭔가 기록하고 내 것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빨리 이거를 맞아. 나한테 채우자 이런 느낌으로 이거 하잖아, 너무 보네. 궁금했는데 빨리 보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나의 뭐 1차원적인 욕구를 채운 거죠. 그래서 그게 막 그렇게 내가 막 잘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그냥 나의 어떤 도파민을 채웠다 그런 기분. 근데 지금 요즘 취미를 통해서는 내가 그래도 내 삶을 좀 잘 뭔가 운영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생기고 또 잘 뭔가 해내가고 있구나. 이 시간을 그냥 마냥 버리는 건 아니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희잼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와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변화를 계속 하고 있는 내 자신을 가끔씩은 들여다보면서 결국 연인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들이 있어도 나를 잘 대하고 나랑 계속해서 잘 살아가야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요즘 취미라고 부르시는다는 게 약간 공감이 됐어요. 어떤 의미인지 막 느껴지시는 거죠. 네. 그렇죠. 어차피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나를 잘 아는 그리고 계속 새로워요. 내 모습이. 왜냐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난 여기서 더 변할 것도 없고 내가 아는 이 정도의 내가 전부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닌 모습들이 약간 발견되는 거예요. 더 막 싫어했던 것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새롭다. 새로우면서도 나에게도 변화 가능성이 계속 있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과정? 그게 좀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했을 때도 약간 날 편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니까 취미를 거기서 얻는 연결감도 되게 크고 항상 뭔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타인과 연결되고 싶다는 눈빛만 봐도 알 정도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도록 뭔가 많이 서로를 알고 서로의 생각이나 뭐 관점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필사나 글쓰기를 하면서 그걸 채우고 있고요. 다이어리 쓰는 게 진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리 쓴다는 게 뭐 거의 일기를 쓴다는 건데 그걸 안 하면 그냥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일주일을 보냈는지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잡고 있고 그거를 아날로그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굿노트 사용해서 하니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취미에는 재미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내가 많은 걸 얻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요즘 너무 바쁘시고 행복하시겠는데요? 취미가 약간 풍족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살짝 저는 취미가 뭐니 처음에 이제 여쭤봤을 때 헬스랑 이런 거 외에도 사부작 거리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 뭔가 취미라 부를 수 없는데 취미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취미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저한테는 사실 그런 게 예를 들면 막 지하철 가는 길에 막 인터넷 서칭을 하거나 특히 저는 쇼핑몰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사실 그것도 전 옛날부터 그런 거를 하고 습관처럼 하고 막 핀터레스트에서 예쁜 집 찾아보기 그런 거를 막 스크랩하고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는 약간 세미 취미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름 진짜 세미 취미. 근데 왜 그냥 취미라고는 할 수 없는지. 뭔가 그걸 찾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너무 재밌지만 전문성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나한테 결과적으로 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취미가 된다면은 취미는 그래도 조금 더 생산적이어야 되나 이런 저만의 틀이 있는지 그래서 취미라 부를 수 없지만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참 저는 근데 이거 외에도 제가 이제 집안일을 해보면서 느낀 게 수건 같은 거 말리고 나면은 저 돌돌이로 항상 밀거든요. 진짜요? 네. 그거 해줘야 되나요? 그걸 안 해줘도 되는데 뭔가 그거를 해야지 저 스스로를 약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느낌이 들어서 먼지를 떼주는 작업을 하는 걸. 뭐 그런 것조차도 약간 근데 그거는 취미인가? 그거는 아닌가? 습관인가? 이건 습관인가? 일상의 루틴 같아요. 루틴 같은 건가? 근데 되게 좋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취미 후보들 뭔가 세미 취미 저는 또 음악 찾기. 옛날에는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해 있었는데 네, 이젠 안 해요? 요즘에는 그 감흥이 떨어졌어요. 뭔가 어떤 음악을 어렸을 때는 딱 들었을 때 이게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 거기에 감동을 되게 받았거든요. 그 새로운 음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감동이 덜해요. 어떤 노래를 들어도 크게 막 감동받는 일이 없어서 아니면 아직 너무 좋은 음악을 이제 못 만나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그거는 조금 아쉽네. 아쉽게 됐네요. 네. 옛날만큼의 감흥이 안 일어난다는 게. 네, 그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막 희잼님도 사실 막 필사하고 그거 외에도 여가 시간 그쵸. 많잖아요. 또 막 세미 취미? 여가 시간. 사실 여가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건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중에서도 그냥 유튜브 쇼츠 보기. 근데 이거 궁금한 사람 진짜 많을걸요? 저는 이제 약간 애늙은이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쇼츠를 잘 못 보겠고 진짜로요? 네, 못 보겠어요. 너무 짧아서? 아니면 자극적인 재미가 있다고 질려요. 한 두세 개 보면은 질려서 유튜브 끄고 그냥 노래 듣고 그냥 다른 거예요. 건강한데? 요즘. 그러니까 이게 퇴사를 하고 나서 약간 정신이 약간 건강해진 퇴사하기 전에 그럼 일 다닐 때는 근데 그때도 쇼츠는 안 본 거죠? 쇼츠는 안 봤어요.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저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쇼츠 때문에 시간 낭비 많이 한다고 진짜 뭐 스마트폰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럼 쇼츠 요즘 뭐 보세요? 쇼츠 너무 이제 개인적인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바로 떠오르는 게 약간 맛집을 알려주는 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쇼츠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 하나를 보면 밑으로 내리면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완전 무한 스크롤이어서 그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그리고 저는 꼭 쇼츠를 보면서 댓글도 무조건 확인하거든요. 그 댓글 보는 맛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가 시간에서 제일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데 근데 차마 얘를 제가 그 요즘 취미에 취미라고 하기가 싫은 거죠. 할 수가 없는 보다 하기 싫은. 약간 그래서 이거 답변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좀 있어 보이는 거를 취미로만 인정하고 싶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른 걸로는 또
제가 이제 예전에는 BL 만화나 소설을 많이 봤거든요. 요즘엔 덜 보긴 하는데 얘네들도 만약에 많이 봤었을 때 너 취미가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얘네 이 BL 이 친구들을 내가 취미로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저- 고민도 많이 들었어요. 죄송한데 BL 만화가 뭐예요? 제가 문명이랑 동떨어져서 그런지. 알 필요 없는데요. 그 보이스 러브라고 아. 이제 그 남자들끼리 아.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하위 장르가 있는 거죠. 서브컬처죠. 아, 이거 약간 어릴 때 아이돌 네, 팬픽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그 혹시 수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네. 와, 진짜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근데 제 주변에 맞아. 팬픽 어릴 때 많이 본다고 했는데 저는 팬픽 개념을 잘 몰랐었어가지고 어머. 제가 독특했죠. 저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그들을 주변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근데 이런 장르 네. 많고 이것도 뭐 근데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말이 더 날 부끄럽게 하는. 어쨌든 얘도 그래 얘는 취미라고 하기에는 뭔가 내가 좀 부끄럽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운동도 취미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왜 런데이에서 그 30분 러닝 훈련을 하는 걸 취미로 넣었냐면은 그러니까 운동 전체를 다 제가 막 너무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거는 아닌데 그 30분 러닝 훈련은 그 목소리가 나와요. 이 코치님 같은 분이 음성 녹음을 한 거겠죠? 그래서 막 같이 달리게끔 하고 막 응원도 막 고고고 이러면서 응원도 해주고 러닝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 그건 좋다. 응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좀 뛰면은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몸에서는 또 그 러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다 해서 오는 그 만족감이랑 그 자신감이 너무 커서 이래서 사람들이 러닝을 사랑하는구나 약간 그런 걸 깨닫는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운동 전반을 본다면은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그만큼 그 넓은 카테고리를 다 사랑하는 건 아닌데 취미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운동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취감도 좀 큰 것 같고 약간 희잼님도 그런 거를 느낀 것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한 지가 너무 오랜만이었어가지고 약간 성인 된 뒤에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끼기 좋은 활동이 진짜 딱 운동이겠구나 아니면 러닝 뭐 이런 거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세미 취미라고 부르고 싶지만 또 부를 수 없는 이 취미를 얘기해보고자 한 게 이제 취미를 그러면 취미라고 할 수 있는 요소나 기준이 뭐가 있을까? 그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네. 이제 저희가 취미라는 것에 대해서 하기로 했을 때 네. 일단 내가 하는 취미가 뭐지 했을 때 그냥 헬스가 딱 떠올랐고 그리고 요즘에 또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가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이런 여가 활동에 많이 했던 게 움직이는 거나 조금 생산적인 걸 많이 해야 된다는 살짝의 강박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취미는 온전히 즐길 줄 알면은 좋은 건데 저는 이제까지 모든 취미들이 온전히 즐겼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약간 뭐 수영도 몇 바퀴를 돌아야지 이런 저는 강박을 살짝 잡고 수영을 했었고 혼자 할 때도 헬스도 살짝 그런 편이고 산책할 때도 몇 시간은 뭐 걸어야지 오늘은 몇 바퀴 뛰어야지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자기만의 기준인 거네요. 그렇죠. 얼마큼 해야 한다 이게. 그래서 저는 온전히 즐기는 게 좋기는 하지만은 제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제가 생각하는 취미는 주기적으로 내가 적당히 즐기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 달라가지고 또 요즘은 보여주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여주기도 있겠죠 아마 사람들이. 그죠. 저는 이 얘기를 왜 해보고 싶었냐면은 왜냐면 세미 취미들이 있으니까 요즘 취미가 저에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왜 예전 구 취미들은 옛날의 것 이젠 취미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요즘 하고 있는 활동들을 취미라고 말하는 걸까에 대해서 그럼 내 기준이 그럼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취미는 살짝 어느 정도의 규칙성과 수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강박적인 게 살짝 들어가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취미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잠깐 한 달에 한 3번 하고 말면 그걸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1년은 안 되더라도 뭔가 기간이 좀 길어야 그 활동을 하는 기간이 유지가 돼야 취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되는 때도 오긴 하겠죠? 그래도 그런 뭔가 기간 설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취미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활동에 몰입하고 있는지 몰입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루틴이나 습관이라고 생각되고요. 취미를 하면서 나에게 어떤 성취가 있는가. 근데 그 성취가 뭐 수량화되거나 아니면 측정될 수 있는 아니면 뭐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성취감은 아니더라도 아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한다. 아니면 이 정도를 했으면 나는 잘 살고 있다 라는 기분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분? 뭔가 쌓여가는 기록물처럼 결과물이 있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충족이 돼야지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 논하고자 하는 그 취미들의 요건이 만족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세미 취미라는 것들이 그거를 말하고 그것도 말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BL 만화나 소설 보기나 유튜브 쇼츠 보기가 그렇게 내 인생에 막 크게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남는 뭔가 취미라고 할 만한 것들에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아마 희재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왜 인정해 주시는? 예, 왜요? 진짜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아직 솔직히 말하면 제 취미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걸 내가 취미로 말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주기적인 것이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꾸준히 뭔가를 해왔지만은 내가 그걸 온전히 몰입했는가.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몰입을 한 적은 몇 번 있지만은 그쵸, 그거를 몰입해야지. 하면서 성취감이 점점 줄어든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 처음에는 성취감을 굉장히 크게 맛보다가 이제 그 감흥도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슬프다. 더 고난이도의 뭐 동작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 거기까지는 내가 챌린징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아. 들고. 뭐 중량 늘리거나 이런 그렇죠. 그런 거 어렵긴 하다. 그리고 희재님 이제 루틴, 습관 이런 거와 별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도 드는 거죠. 나는 그러면 사실 운동을 루틴으로서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사실 난 취미가 지금 따로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만의 기준이 아직은 취미. 없다. 취미로 주제하시자면서 저는 아직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수수님이 또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또 요즘 사람들의 취미 트렌드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한동안 인스타그램에 네. 이게 작년인가 말해보세요. 등산하거나 클라이밍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 코로나 때문에 유행했던 야외에서 활동하고 어느 뭐 관악산 가서 뭐 수락산 가서 인증샷 찍는 거를 저는 보기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물론 그게 유행인 거 알고 다들 인증샷 남기고 싶어하는 그 욕구 알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는 느낌이어서 그거 자체가 조금 약간 저렇게도 취미 트렌드가 될 수 있구나. 또 이거 말고도 주변에 갑자기 너도 나도 테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테니스도 한창 인기죠? 한창 인기가 지금도. 있었다가 지금은 살짝 또 수그러들었어요. 그래요? 전 지금도 되게 테니스 많이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정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웃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테니스 막 인증샷 올리고 테니스 그걸 위해 막 옷도 사고 그런 행위들이 정말 다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것도 있었다. 골프? 맞아요. 골프. 그렇죠. 골프도 한창 필드 나가고 친구들 우와, 그리고 그 옷을 막
사는 거예요, 새로. 골프복. 근데 저도 어쨌든 패션 업계에 있었지만은 그 패션 시장도 정말 거기 그 트렌드에 정말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런 산업도 되게 웃기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되게 정말 가지가지 한다. 근데 결국에 조금만 늦어도 바로 이제 후퇴 맞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바로 도태되는 네,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빨리 그 취미를 또 바꿔요. 그러니까 네. 그 기간과 주기와 빈도가 네. 조금 아쉬운 거죠. 네. 어느새 한창 골프 치다가 어느새 갑자기 또 테니스? 등산 갔다가 어느새 갑자기 또 테니스. 근데 그걸 그 클라이밍도. 사람한테 뭐라 할 순 없지만은 그런 우리의 보여주기식 트렌드에 대해 저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별로다. 별로다. 네. 그냥 스스님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또 뭐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SNS 시대에서 살고 있고 그쵸. 나도 그 같은 사진 찍기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물론 전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 방금 물어보려 했어요. 스스님도요? 참 저는 삐딱하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비판적인 시각을 약간 곤두세우고 있는 거 좋죠. 자기만의 관점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테니스나 이런 것도 해보고는 싶었지만 또 남들이 다 한다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정말 장난꾸러기 같은 마인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때 또 뭐 수영도 잠깐 유행을 살짝 했었는데 그때도 갑자기 수영장 가기가 싫어지고 그래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저도 웃긴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몰리니까 하기 싫어지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도 그냥 유행에 떠밀려서 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 때문인가? 저는 유행에 떠밀려서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은가 봐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유행에 떠밀릴 수 있는 사람인데 참 그렇네요. 그럼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취미를 유행 따라 하는 사람들도 보여지기 위해 하는 거고 그런 트렌드가 싫다는 입장도 나도 내가 그렇게 비춰질까 봐인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둘 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한 평가를 그렇네요. 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그쵸.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깊이는 없지만 모두가 얕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제 주변 친구들은 그러면은 주변 친구들이 테니스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등산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고 클라이밍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수영도 많이 있었고 골프는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필라테스도 있었다. 그죠. 근데 이게 전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운동의 한 결이니까 어떤 취미 그게 유행 따라 하는 거든 아니든 자기 몸을 가꾸고 자기 관리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재밌나 보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열정이 깊게 도달하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식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요. 이런 유행이 있다는 건 뭐... 그리고 그런 것도 있대요. 그 뜨개질. 저 뜨개질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저도 주변에 있어요. 그럼 그건 어때요? 그 뜨개질 하는 거는 그것도 인증샷 올리긴 하겠지만 뜨개질에 대해서 수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뜨개질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거에 관한 인증샷이나 이런 거 많이 못 봐서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때 그런 운동에 굉장히 트렌드가 예민했던 적이 있어서 너도 나도 그 인증샷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 제가 피로감을 너무 느껴서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 피드가 다 그런 사진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민감해진 건가요?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이게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맞죠. 최대한 만나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약간 운동이나 활동적인 거니까 그죠.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죠. 제가 생각을 살짝 이제 고쳐 먹어야죠. 근데 저는 사실 취미에 트렌드가 있다, 유행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수수님이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테니스 열심히 하다가 또 뭐 수영하다가 클라이밍도 했다가 이런 것도 약간 트렌드라면 트렌드일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으니까.
살짝은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음. 희잼님도 음. 그 모임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를 같이 할 때 좀 이제 만족감이나 아니면은 그 공동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걸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사실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사실 취미가 트렌드가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순리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그렇죠. 항상 또 유행은 돌고 도니까. 네. 하지만 그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개개인들이 조금은 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취미를 가지면 좋겠다. 물론 나조차도 그렇고 너무 그런 트렌드에 휩싸이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취미가 즐기기 위해 하는 건데 그 의미로 봤을 때는 그죠.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약간 그렇게 트렌드, 유행에 따라간다는 거에 대한 시각이 우리가 막 그렇게 좋진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냥 너도 그래서 해버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인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길게 유지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한 그 취미의 기준에도 되지 못하는 거죠. 이거 뭐 한 2개월 깔짝대고 끝나. 그러면 그거 취미라고 말하기가 좀 물론 그 2개월 동안에는 취미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취미라고 하기에는 아쉽다. 근데 사람들이 뭐 나도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취미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취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수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그래도 배드민턴 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배드민턴 치거나 뭐 산책 가거나 이런 거 그런 게 취미가 될 수 있으려면은 그 취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공간이 여건이 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할 수 있는 취미가 다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집안에 내 방에 내 책상 엄청 한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요즘 취미라고 말한 것들은 아니면은 어떤 카페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나도 테니스나 배드민턴 배워보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제 주변에는 없다는 느낌?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뭔가 여건이 안 돼서 그 취미를 갖고 싶지만 해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취미도 사실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이 맞아. 있는 느낌이다. 약간 취향처럼 맞아요. 취미도 네. 그럴 수도 어떨 있겠다라는 수가 생각이 들어요.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다 다르고 사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차이는 아직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죠. 그리고 취미도 약간 막 음악을 취미로 삼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정말 아까 말했던 골프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한 취미들은 거의 뭐 영원 거의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군것도 뭐 1년치 그 요금만 아니면 공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활 여건에 따라서도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달라지겠구나. 그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승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정말 고가의 취미. 그죠. 신기해요. 그런 걸 취미로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네, 취미로 배울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또 다양한 세계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열어보면 얼마나 다양할지. 또 예상치 못한 즐거움도 있을 거고. 그쵸. 그걸 만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다양한 취미를 해보려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당하고 싶어서. 결국에 사람들은 어쨌든 이 여가 시간이 더 길어질 거 아니야. 이제 점점 앞으로 전 더 길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취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쵸. 특히 또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쯤에는 모든 시간을 거의 많은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보낼 텐데 그 취미를 또 어떻게
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어릴 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런 걸 쌓아왔던 사람들이 노년에도 조금 더 잘 즐기고 더 행복할 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노년을 또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다면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취미가 중요하겠네요. 더. 음. 그래서 스승님에게 인생에서 취미가 갖는 의미란? 아, 너무 어렵다. 인생에서 취미가 갖는 의미? 그래도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지 않을까. 좀 내가 풍족하게, 나를 풍만하게 채워주려는 것들이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그쵸, 체력도 중요하니까. 나의 에너지를 얻게 해주는 것들. 일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희잼님은 저는 이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오른 게 취미가 없다면 그 인생이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저에게는 되게 여러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미라는 게 굉장히 독보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유튜브를 봤을 때 재미있는가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고, 아니면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만남 이후에도 그때 만났던 게 괜찮았나? 재밌었나? 이게 내 삶에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를 약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데, 인생에 있어서 취미가 없다면, 내가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하는 활동이 없다면 그 인생이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를 그래서 잘 유지하고 뭐 발전시켜 나간다면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한다면 그게 그냥 내 삶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취미를 잘하고 있다, 만족스럽게 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삶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삶을 잘 운영해 나가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듭니다. 삶을 잘 운영한다는 게 너무 멋진 말 같아요. 그게 자기계발 책에 그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잘 살려면 취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저희의 그 소중이 말처럼 소소하다고 보면 소소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취미가. 그렇네요. 소중치. 소중치. 네. 그럼 저희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저희의 이 팟캐스트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좋습니다. 네. 네. 먼저 팟빵이랑 네. 팟캐스트, 네. 스포티파이. 이 세 곳에서 저희 소중히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댓글이나 뭐 여러 피드백도 환영합니다. 네, 악플도 좋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